자, 2019년 1월 18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. 이제 다우존스를 좀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. 원래 여기서 좀 맞고 조정이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다가 오히려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해버린 모습이 나타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, 이쯤 됐으면 슬슬 조정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다우존스가 하락하는 것에 의한 다음날 개파락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수익권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면은 홀딩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은 본전으로 넘어갔을 때 다음날 마이너스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다음날 마이너스로 출발했을 때 새롭게 신규로 편입을 하는 것도 새로운 전략으로 볼 수 있겠죠. 어쨌든 다우존스는 슬 조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.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저번 주에는 올라가다가 이쯤 돼서 좀 하락을 할 거라고 봤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네요. 국내 업종을 좀 보게 되면요, 당연히 코스피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얘는 여기까지는 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거리가 남은 모습입니다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좀 거의 다 왔다. 월요일 날 아침에 여기서 얘가 좀 높게 시작을 해서, 왜냐면은 갭상승을 할 거니까요. 그렇게 된다면은 아니면은 보합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윗골이 맞고 좀 떨어지는 조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, 어쩌면은 살짝 돌파했다도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. 자,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역시도, 공대장 역시도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코스닥은 조금 더 남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코스피가 먼저 조정을 받아버리게 되면 같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남겨도 코스피가 조정이 들어오면서 같이 좀 영향을 받아서 조정이 들어오는,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조정한다고 해서 추세가 꺾인다 이런 흐름이라기보다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좀 만들고 다시 또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서 여기 61선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, 그러면서 2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.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. 코스피 역시도 비슷한 흐름들을 보일 것 같죠. 얘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61선 자체가 이렇게 누우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낼 수 있는, 이런 흐름들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얘가 좀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게 이 정도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, 이런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좀 조정을 염두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흐름들을 보고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.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장에는 상승 종목이 좀 많았어요, 상당히. 그러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보였고 편안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역시 수급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 역시 많은 매도세를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었고, 그런 매도세가 국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해 왔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. 월요일 날 또는 장중에 저런 수급들을 보면서 개인들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상승과 예측 하락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종목들을 보겠습니다. 먼저 저번 어제 목요일 날 언급했던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, 현재 이렌텍을 이제 새롭게 들고 있는 종목인데 이 부근대에서 매수를 했었죠. 그리고 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쁜 모습이에요. 분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한번 터지기 직전에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, 마치 이런 구간대에서 이 한 방이 남은 것처럼,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상승해 주길 기대해 보고,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횡보를 이끈다 하면은 좀 분할로 익절하면서 정리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대체를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 수소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.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전에 많이 언급했었던 미코나 세원 이런 애들에서 결국 상한가를 들어갔고, 세원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잘 주면서도 이렇게 상승을 했던 모습들이었고, 미코는 좀 잡기가 개인적으로 어려웠어요. 여기서 한번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
그 이후에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접근을 못했었죠. 위에 대우부품, 성창 오토텍, 그리고 이제 게임주, 넥슨 매각설로 움직였던 넷게임즈나 뭐 넥슨 GT 이런 애들이 올라줬고, 그 이외에 대부분 수소차들이 올라주면서 자율주행이 약간 뒷받침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소차가 한번 위로 솟아줬으니 그 다음 타자는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렌텍을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. 다음 주 초에 좀 상승이 나와주기를 바라보면서 일단은 보유하고는 있습니다. 자, 그 이외에 유신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밑에서 자리를 잡아주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죠. 예, 이런 구간대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고, 그러면서 목표가는 여기 고점 부근, 전고점 부근대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딱 알맞게 움직여준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갭 상승이 7.3%가 뜨면서 끝이 났는데 시간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월요일날 매매할 만한 구간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마 이렇게 해서 현재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월요일날 이렇게 한번 떠서 시작을 했다가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잡으면은 기본적인 반등 정도 주고 다시 죽거나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때 한번 대응을 해보는 거 말고는 대응이 어려울 것 같고요.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42,750원 이 밑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으면은 그때 한번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게 해서 유신을 보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콤텍 시스템이 결국에는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. 그쵸, 예, 콤텍 시스템이 결국 상승을 해 주었고, 이거는 뭐 제대로 대응 못해서 제대로 매수를 못한 게 좀 아쉬울 뿐이고요. 좀 자리를 잡아주길 바랬는데 그냥 상승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겠죠. 다시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보여지므로 내일 일봉상에서 자 1,600원 밑으로 요 구간이 이제 매수 존으로 보여지네요. 1,600원, 1,595원에서 1,570원 사이, 1,590원에서 그 다음에 1,575원 사이, 뭐 이쯤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 준다면은 한번 대응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려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끝이 난다면은 한번 대응해 보는 걸로 콤텍 시스템을 일단은 그렇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세원은 뭐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그 이후 내일 대응할 만한 구간대는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. 좀 더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 코리아 FE 얘는 뭐 자율주행 테마인데 지금 아직 출발은 안 했지만 조만간 출발할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기회를 준다면은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전히 매수 부근대는 한 3,170원 부근대로 보고 있고, 손절은 3,110원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손절이 기존보다 좀 커지긴 했었으나 여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네요.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FE도 계속 보고 있고요. 삼화전기 얘도 아직은 한번 시세를 줬다가 지금 이렇게 나오긴 했으나 한 번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내일 이 구간에서 매수하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, 왜냐면은 툭 했다가 손절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으로도 보여지는 그런 얕은 구간으로 보여지네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줄 때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게 삼화전기도 좋은 매수 포인트로 보여집니다. 상승으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뭐 이런 식으로 도지로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날이나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시세를 줄 것 같고요. 그게 아니라 그냥 내일 바로 또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삼화전기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은 여전히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. 네, 나쁜 모습은 아니었고 여전히 여기 이 구간대에서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매수해 본다면은 내일 18,450원 그 밑으로 해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손절은 18,160원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얘도 아마 이제 양봉을 좀 그려보자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아랫꼬리 달고 살짝 이렇게 한 번 더 위로 솟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자율주행이 올라가게 되면은
관련주로 또 이제 5G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관되는 종목이라고 봐야겠죠. 그래서 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양봉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 청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가 지금 이쁘게 조정이 들어왔어요. 토박스코리아랑 지금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건 삼성출판사죠. 예, 그런 상황에서 일봉을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. 한번 조정이 들어왔다가 한 번쯤은 반등이 나와야 될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설사 그게 윗골이라고 한들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, 매수하기에. 그래서 오늘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고 여기 21,800원 정도의 매수, 700원, 170원이라는 호가는 없죠. 2200원 그 호가로 매수를 걸어놔도 될 것 같고요. 손절은 예, 여기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걸로 해서 손절이 좀 클 것 같은데요. 별로 안 크네요. 예,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. 만약에 삼성출판사가 이렇게 시작해서 그냥 바로 내려오는 척 하다가 바로 올라가 버린다. 그러면은 얘는 잡기 힘들 테니까 토박스 코리아를 바로 보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같이 그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탈하면 손절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네요. 그러면서 삼성출판사가 좀 움직이면서 이 부근대나 이 부근대에서 멈칫멈칫하고 있을 때 토박스 코리아를 비슷한 시점에 좀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. 현재 삼성출판사가 대장주, 그 다음에 토박스 코리아가 약간 이등주처럼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매수하기 편한 포인트는 토박스 코리아로 보여집니다.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로는. 근데 아무래도 강력한 종목을 사는 게 더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삼성출판사를 위주로 공략을 하되 안 잡히면 토박스 코리아로 대응을 하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자리를 잡으면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12시 이후에 이제 좀 이렇게 자리를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대응을 못했다 하더라도 내일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고 오늘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매수 포인트는 3,100원쯤 되고 손절은 3,055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이겠죠. 네,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아보고 목표가는 일단은 여기 4,110원쯤 잡아보면 될 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목표가를 잡아보고 연희정보통신도 대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는 그 5G 같은 관련주인데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매수를 못했다 한다면은 이런 구간대에서라도 다시 공략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6,450원쯤에 매수를 걸 수 있을 것 같고요. 손절은 6,330원 이탈하면 손절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6,330원이면 아마 21선을 좀 이탈해 버릴 것 같은데 그 자리 이탈하면은 사실 이존 자체도 매수존이기 때문에 자, 좀 그러면은 손절폭을 좀 더 보고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폭이 좀 크겠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좀 매수 포인트를 낮추고 손절폭을 여기 이탈할 때 대응을 해야겠네요. 6,400원쯤에 매수를 하고요. 그 다음에 6,25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스페타시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마이크로 LED 관련주들이 조금씩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.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 루멘스도 지금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. 마치 이거는 얼마 전에 태양 금속처럼 요 구간대랑 지금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지죠. 한번 상승하고 여기 지지지 받다가 한번 빵 튀는 모습. 루멘스도 한번 상승하고 열심히 지지하다가 한번 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루멘스도 괜찮은 모습이다. 자, 그렇다면은 이 구간대 굉장히 이쁜 모습이었어요.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일 이 구간대 한번 찍어주게 되면은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은 매수 포인트는 2,990원쯤 잡아보고 손절은
예, 이 자리 그대로 잡으면 될 것 같네요. 2,935원짜리.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. 당연히 익절은 3,200원쯤 오면은 1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한번 고점 돌파하는 구간까지 한번 들고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넷게임즈. 얘는 당장 내일은 어디서 매수하겠다 이런 포인트라기보다는 여기서 조정이 들어와 가지고 좀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면은 그때 한번 공략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비슷한 흐름들이 지금 토박스 코리아에서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박스 코리아도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지지하는 이런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넷게임즈도 내일 좀 이런 내일이나 아무튼 다음 주 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 준다면은 여기서 뭐 도지가 잡히거나 이럴 때 공략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 모습이네요. 자, 그 이외에 이제 분할 매도로 보유하고 있었던 분할로에서 좀 보유하고 있었던 GMB 코리아가 아직은 목표가 청산이 아슬아슬하게 안 됐었는데 청산할까 말까 하다가 한 번 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더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시세를 줄 때 정도의 생각이고, 그게 아니라면 여기 이탈할 때 그냥 익절을 할 생각으로 지금 보유 중이네요. 어쨌든 현재 추소차 위주의 이제 정부 정책주들이 하나둘씩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현재 수소차에 좀 집중해서 매매를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해발주가 자율주행일 거고, 그 다음에 5G 이렇게 해서 세 섹터에서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환경화 관련주가 좀 이제 세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기는 한데 여전히 조금 마음에 걸린다 정도. 예. 얘는 이제 한 번 더 시세를 줄 것 같은 모습이기는 해요. 하지만 이 이외에 수소차 종목들이 좀 더 강력하고 변수가 좀 그나마 적기 때문에 이런 대선 테마주들보다는 정부 정책주 위주로 노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종목 안에서 놀고 있고요. 설사 내 종목 내가 수소차나 그런 종목들 안에서 놀고 있는데 내 종목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먼저 간 애들이 있다면은 나중에 또 순차적으로 또 대장주가 바뀌는 것처럼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,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조급하게 따라잡지만 않으면은 크게 손실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다음 주도 대응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.